이제 뒷머리 그냥 참조 추려한 거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이제 배웠었던 내용을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리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일형식 구조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제 데일리 테스트를 볼 때 이런 형식으로 이제 본 적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한번 감을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번에 개념 테스트를 낼 때도 아 이런 식으로 내시는구나 하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예문 그대로 쓴 거야. Change doesn't happen suddenly. 뭐 이런 거와 같이 이제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진 구조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suddenly와 같이 주로 부사나 부사구, 부사절 이런 것들이 많이 등장한다라는 게 일형식의 주요 특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there 또는 here 비동사에 대해서 예문을 써라. 그래서 there are many people in Seoul 이런 형태와 같이 우리가 비동사라는 게 뜻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 뭐뭐이다, 뭐뭐가 있다, 하나 뭐였지? 그렇지. 뭐뭐가 되다 이런 뜻도 있잖아. 그래서 그 세 가지 뜻 중에서 있다라는 뜻만 쓰고 싶어.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there 비동사의 구조를 쓴다. 다만 주의할 점이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many people이 주어였죠. 이 앞에 나와 있는 어가 동사고 이렇게 주어가 뒤에 나온다는 게 이제 주의점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here 비동사도 똑같은데 다만 뭐 해석만 좀 다른 거죠. here 쓰면은 여기에 뭐뭐가 있다. 뭐 이 정도 해석이 된다는 점, 이 정도 차이가 되고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이형식 구조에 대해서 예문을 들어 설명해라. 뭐 너무나 쉬운 예시들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She is pretty, she is a student 이런 식으로 형용사 보어 하나 썼고 명사 보어 하나 썼고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인데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또는 명사 얘네가 올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것만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맨날 헷갈리는 게 이 보어라는 개념은 이제 항상 많이 헷갈립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습니까? 보어라는 거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었죠.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뭐뭐한 상태라는 말로 해석을 했을 때 자연스러워야 우리가 보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명사 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동격을 나타낸다. 형용사 보어는 뭐 서술을 나타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사실 동격이니 서술이니 이런 말까지는 여러분이 안 쓰셔도 돼요. 다만 이제 해석이 중요하겠죠. 명사 그대로 해석이 된다는 점, 그리고 동사처럼 해석이 된다는 점,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다음 다섯 번째 보자면 감각동사에 대한 걸 봤는데요. 자, 감각동사라는 건 사람의 오감을 나타내는 동사로서 자기의 주관적인 견해를 나타내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이렇게 다섯 종류가 있고요. 뒤에 오는 문장 구조로서는 이제 뒤에 일반적으로는 형용사가 와요. 원래 형용사 보호가 오는데 우리가 명사를 쓰고 싶을 때는 앞에 뭐뭐처럼이라는 의미의 like를 붙여 써준다. 이 정도가 좀 주요 특징이 됐었다. 뭐 우리가 지난번에 형용사와 부사의 차이점 해갖고 뭐 he came back safe, he came back safely 뭐 이런 것도 배웠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요 제가 왜 시험에 안 냈냐면요 사실 학교 시험에서 나오진 않아요. 그게 학교 시험에서 나오지는 않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해석할 때 좀 주의하라고 제가 그냥 추가적으로 알려드린 거지 아주 중요한 녀석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별도로 여기 시험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 감각동사 같은 경우는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최근 시험에서 우리 주역고 2학년을 이제 제가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하랑이 형이 있는 근데 이제 그 주역고 2학년 최근 시험에서 이 실제로 감각동사에 대한 게 서술형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자주 나온다는 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시를 좀 해뒀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다음 형식이 될 텐데 3, 4, 5 형식을 사실 다 할 수 있을까 조금은 이제 고민이 돼요.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은 이제 진도 나가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거든요. 진도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이제 숙제를 해놓은 부분을 제가 좀 어느 정도 이게 좀 잘 했는지 개별 첨삭할 시간도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일단 상황을 좀 보고 앞 시간에 좀 이제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끝낼 수 있다 하면은 뭐 이제 좀 빨리 하고 좀 진도를 다 끝내기가 좀 힘들 것 같다 이러면은 일정 시간만 제가 이제 좀 진도를 나가고 그리고 남은 시간 한 2-30분 정도를 써서 여러분이 숙제해온 거를 좀 개별적으로 제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문 독해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작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한 명씩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잠깐만요.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이거 킬게요. 제가 필기해야 되겠죠? 자, 봅시다.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것과 똑같이 첫 번째 형태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태입니다. 주어와 동사와 목적어로 되어 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를 먼저 좀 말씀드리자면요. 이 삼형식 같은 경우는 얘가 뭐뭐를 뭐뭐 한다라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제 패턴 중 하나죠. 그래서 이 목적어라는 녀석은 일반적으로 을를로 해석한다.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이 목적어라는 게 을를로만 해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닙니다. 이게 뭐 뭐뭐에 대해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뭐뭐에게 뭐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해석이 가장 많이 되는 게 뭐뭐를 뭐뭇을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흔히 을를로 해석한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만 해석이 되는 건 아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거를 좀 복습을 해보자면 이 우리가 삼형식에 나오는 이 동사를 뭐라고 부른다? 타동사라고 불렀어요. 타동사. 기억나세요? 뒤에 목적어가 와야만, 즉 남이 와야만 의미가 전달되는 동사. 그래서 타동사 이렇게 불렀었고 이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와야 되는가? 명사만 가능합니다. 명사만. 우리 지난번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나 명사 둘 다 올 수 있었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올 수 있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겠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흔한 패턴이 이 삼형식 패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뭐 제가 이 삼형식 부분에 대해서 뭐 크게 뭐 더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이 삼형식에서 조금 주요한 구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일형식에서는 there 또는 here 비동사 이런 구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형식에서는 보어라는 개념 그 자체 그리고 감각동사라는 거 이런 또 주요 구문이 있었죠. 자, 그러면 삼형식에는 이제 어떤 구문이 있을까? 삼형식에도 사실은 대표적인 구문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말고 한 가지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이 한 가지는요 중등부 고등부를 막론하고 시험에 되게 좀 잘 나오는 녀석 중 하나거든.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떤 개념이냐면요 이어동사라는 말을 한번 배워볼게요. 이어동사. 여러분 혹시 이어동사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어? 그래? 들어봤어? 지민 혹시 이어동사가 뭔지 알아요? 아니 왜 눈치를 봐? 아니 틀려도 돼. 괜찮아. 이어동사 혹시 뭔지 알아? 이어동사라는 이 개념. 아니 부담한 거. 하랑이 혹시 알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저기는 그 서한은 응? 기억이 잘 안 나. 기억이 잘 안 나? 그러니까 어디선가 본 것 같긴 하다는 거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항상 이제 이 문법을 설명할 때 쌤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용어가 뭔 뜻이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 왜냐면 아니 우리가 배우는 거에 용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써먹어요? 그렇잖아. 이어동사가 뭐냐면요 이가 숫자 2예요. 숫자 2. 숫자 2고요. 어가 뭐냐면요 말씀 어자거든요. 한자로 말씀 어자. 그러니까 말이야 말. 됐어? 그러니까 이어동사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두 개의 말로 되어 있는 동사 이런 뜻인 거예요. 됐어? 이게 이어동사라는 뜻입니다. 두 개의 말로 되어 있는. 됐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이어동사라는 건요 동사와 이 동사라는 녀석과 부사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부사라고 쓸게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말이죠. 두 개죠, 두 개. 이 그리고 말이죠, 각각 말. 두 개의 말이 결합된 동사. 그래서 이어동사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됐어? 자, 그래서 이 동사와 부사가 결합돼서 뭐 어쩌라는 거냐? 어쩌라는 거냐면 이 녀석이 합치면요. 자, 여기 좀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이 동사이죠, 이 동사. 이 동사가 어떤 동사냐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자동사예요. 자동사. 즉 1형식과 2형식에서 쓰이는 동사거든요. 이 동사가. 근데 이 자동사와 부사가 합쳐지면은요. 놀랍게도 타동사로 바뀝니다. 타동사.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1형식 동사였거든. 원래는. 근데 얘가 어떤 부사랑 결합이 특정 부사랑 결합이 되면서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는 타동사로 이제 변화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 또 이제 주요한 점이 뭐냐면은 원래 이 동사가 가지고 있던 의미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어 동사가 되면은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집니다. 됐어요? 이게 이제 특징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call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call. 자, call이라는 거는요 그냥 외치다, 부르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call이라는 거에다가 off를 붙여볼게요. call off.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call off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좀 어려워. 네,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소하다는 뜻이에요. 취소하다. 됐어? 그러면 call이랑 call off가 어때요? call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은 부르는 건데 call off는 취소하다라는 뜻이 됐죠. 어떻습니까? 의미가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거에서 의미가 달라진다. 자, push라는 단어가 한번 볼게요. push라는 거는 뭔가 이렇게 놓다, 넣다, 뭐 내려놓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이 put에다가 또 off를 붙여볼게요. 이거 혹시 뭔 뜻인지 아세요? 오, 어떻게 알았어? 연기하다. 또는 연기한다는 게 이 연기 말하는 게 아니야. 미룬다는 거야. 뒤로 미룬다. 알겠죠? 그래서 미루다. 딜레이야, 딜레이.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이 단어들을 제가 좀 몇 개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정리를 제가 왜 해줄까요? 맞아요. 그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개를 좀 써주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알 만한 단어, give. 이건 알잖아. 이거 뭐야? 이거 어려운가? 이거 뭔데? 포기하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또 뭘 써볼까? 이거 put off를 썼으니까 put on을 한번 써볼게요. put on. put on은 무슨 뜻일까? put on. 그러니까 자, 힌트를 주자면 put on the sunglasses. 맞아요. 입다라는 뜻이야. 입다. 됐어? 응.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재미로 하나 알려줄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 put on이라는 게 사실 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 착용하다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우리말로 하면 착용하다. 그러니까 wear 있죠, wear랑 좀 이제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다고 하면 보통 옷을 입는다고 하지 우리가 모자를 입는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신발을 입는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 우리가. 근데 착용한다는 말로 하면 다 커버가 가능하죠. 모자를 착용하다, 옷을 착용하다, 신발을 착용하다. 됐어요? 그러니까 착용한다는 말로는 다 이제 커버가 가능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표현은요 원래는 비동사에 dressed i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 이게 옷을 입다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이제 뭔가를 착용하다, 그러니까 몸에 착용하는 거는 전부 다 put on이나 아니면 wear 이런 단어를 써요. 됐어요? 뭐 이게 시계를 찬다거나, 뭐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면 뭐 안경을 쓴다거나, 뭐 신발을 신는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걸 전부 다 몸에 착용하는 거는 전부 다 put on을 씁니다. 그래서 사실은 있다라는 뜻보다는요 착용하다가 좀 더 좋은 뜻이에요. 착용하다. 알겠죠? 참고를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이번에는 take off라는 단어를 볼게요. take off. 이 take off는 원래 좀 유명한 뜻이 원래 이륙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하는 거. 근데 우리가 뭐 살면서 이륙한다라는 단어 뭐 얼마나 쓰겠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take off가 벗다라는 뜻으로 사실은 좀 더 많이 쓰입니다. 옷을 벗는다. 그러니까 put on의 반대예요. put on의 반대. 이게 그래서 얘들아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알아? put on을 입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치 put off가 벗다일 것 같거든? 아니야. 이 take off가 벗다예요. 됐어? 이런 이제 헷갈릴 수 있는 점 때문에 좀 시험에 잘 나오는 편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단어 써볼까요? turn on입니다. 이건 뭔 뜻이야? turn on. turn on the TV. TV를 켜다. 켜다라는 뜻이야. 켜다. 됐어요? 그럼 반대로 끄다는 뭘까요? 끄다. 그렇지. turn off야. 오케이. 이건 끄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유명하다는데 알래요? throw away. 이거 혹시 아세요? throw away? throw away? throw는 원래 무슨 뜻이야? 던지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away, 멀리라는 뜻이죠. 그렇죠? 저는요, 이 throw away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맨날 이겁니다. 이 집에서 막 이제 뭔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걸 먹고 뭐 쓰레기가 남잖아. 그러면요, 저는요 이 쓰레기통으로 가서 이렇게 버리지 않아요.
저는요 슛을 쏘기 나왔어요. 이렇게 멀리 던지는 거예요. 멀리 던지는 거 쓰레기통에다가. 그래서 버리다요. 버리다. 알겠죠? 근데 맨날 이렇게 슉 던지잖아? 그럼 맨날 이제 이 쓰레기통 있으면 틱 하고 튕겨나가. 그럼 이제 저기 있잖아. 내가 가서 또 이렇게 집어넣어야 되지. 귀찮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 아들님이 시킵니다. 아들아, 가서 저 쓰레기 좀 버려. 내가 그걸 버립니다. 네,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try on이라는 단어 있어요. 이거 혹시 아세요? try on? try on? 뭘까요? try on이요. 얘랑 좀 비슷한데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되냐면 해석이 있다라기보다는 이거보다에 가까워요. 이거보다. 됐어요? 이거보다. 자, 여러분 이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이 on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on. 그러니까 여기에서 쓰인 이제 on의 이제 의미가 여기에서 두 개 쓰인 on이랑 이 on이랑 약간 이제 의미가 다른데요. 그냥 이거는 가볍게 들으셔도 돼요. 뭐 잘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on이라는 게 얘들아 원래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흔히 on이 무슨 뜻이냐 하면 뭐뭐 위에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하잖아.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위에라는 뜻은 아니고요. on이 뭔 뜻이냐면 좀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이게 뭔데? 접촉. 뭔가 딱 붙어 있는 거. 이게 on이거든. 이게 on. 잘 봐봐. 모기가 엥 여기 붙어 있어. 그럼 우리가 벽 위에 붙어 있다고 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벽에 붙어 있다 아니면은 벽 옆에 붙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하지만 모기가 벽에 접촉해 있는 거잖아. 접촉. 그치? 이 접촉이 전부 다 on이에요. on.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은 우리의 몸과 옷이 접촉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on을 쓰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try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시도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 몸에 닿도록 시도해 본다. 이런 뜻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옷을 한번 입어보다. 이런 뜻이 됩니다. 됐죠? 우리 이제 옷 사러 가면은 저희가 한번 입어봐도 돼요? Can I try on it?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는 try it on이라고 하지만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표현들이 있다. 여기 이제 뭐 이것 말고도 훨씬 많이 있는데 이제 뭐 몇 가지 이어동사를 좀 이제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이어동사에서 이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각각의 뜻입니다. 각각의 뜻. 이 뜻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거라고 외우는 녀석들이죠. 수거라고 외우는 녀석들. 단어 뜻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문법적 특징이 있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 문법적 특징을 여기다 따로 써드릴게요. 일단 결론을 먼저 쓰겠습니다. 결론 여기다 쓰겠잖아요. 목적어가 좀 더 자세하게 쓸게요.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만 써야 한다. 이겁니다. 됐어요? 자, 다시 한번. 이어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에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꼭 사이 껴야 된다. 이건데요. 자, 이렇게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으니 예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TV를 켜라 라고 한번 영어로 써볼게. TV를 켜라. 그럼 우리가 turn on TV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도 한번 써볼게요. 이 TV와 on의 자리를 바꿔서 TV를 요 사이에 꼽사리 껴볼게요. 그래서 turn TV on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TV라는 거는 그냥 일반적인 명사잖아. 그래서 일반적인 명사가 아니라 이걸 대명사로 바꿔 써볼게요. 대명사. 그러면은 turn on it이 되고요. 또 turn 얘를 또 꼽사리 껴서 it on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보면은요. 자, 얘부터 보겠습니다. turn on TV 문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맞고요. turn TV on 맞습니다. 자, turn on it 틀렸어요. turn it on 맞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처럼 보시면 일반적인 명사가 나왔을 때는 꼽사리 끼든 뒤에다 쓰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상관없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명사가 나왔잖아. 그러면은 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요 어떻게 해라? 요 사이에다가만 써야 된다. 사이 이렇게 꼽사리 껴야 된다.
알겠죠? 이 뒤에다 쓰면 땡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어렸을 때 이게 되게 이유가 궁금했었거든요. 왜 이걸로는 쓰지 말라는 걸까? 왜 이렇게 쓰라는 걸까? 내가 이유가 궁금했었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알아봤는데 결국 이유는 못 찾았는데 제가 약간 그 합리적 의심은 있어요. 왜 이렇게 쓸까? 의심이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이게 발음하기가 더 편해요. 발음이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쓰는 게 아닐까. 뭐 근거는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저기 뭐야 그 프로듀스 101 할 때 그때 어땠습니까? 픽미업 픽미업이잖아. 픽업미라고 안 했잖아. 픽업미 벌써 노래가 뭔가 좀 없어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픽업 사이에 미가 껴있는 거예요. 대명사가 껴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동사 같은 경우는 동사와 부사 사이에 대명사를 써야 된다. 일반 명사는 상관없다. 이게 이제 문법적 특징입니다. 별거 없죠? 별거 없어.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게 나와. 고1에서도 나와요. 고1에서. 알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근데 얘들아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문제가 하나. 자, 그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 필기할 거 여기 좀 지울게. 이어동사처럼 생겼는데 이어동사가 아닌 애가 있어.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떤 놈이냐면요. 자동사에다가 플러스 이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거든요. 전치사. 이번에 부사가 아니라 전치사. 네. 다 있어요? 앉으시고요. 자, 자동사에다가 이제 전치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얘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요. 타동사로 바뀝니다. 똑같아요. 타동사가 되고요. 역시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의미가 달라져요. 똑같이. 자, 그런 이 녀석의 종류를 먼저 써보자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look at, look for 또는 세 단어로도 한번 써볼까요? look up to입니다. look up to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wait for 뭐 이런 애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ink of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거 지금 3형식 하고 있어요. 4페이지, 몇 페이지지? 7페이지인가? 몇 페이지예요? 7페이지? 자,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은 비슷해 보이죠? 생긴 게. 근데 왼쪽과 오른쪽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왼쪽에 나와 있는 이어동사는 어떠냐면요. 다시 한번 보다. 목적어가 대명사면 무조건 어떻게 해라? 곱살이 써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얘는 아닙니다. 얘는요. 무조건 전치사 뒤에다가 목적어를 씁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됐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점이 무엇입니까? 무조건 목적어를 전치사 뒤에 위치시킨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대명사고 뭐고 상관없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look at it이라고 쓰는 거지 look it at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어동사가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자, 그러면은 자, 요 녀석들의 의미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look at은 무슨 뜻이에요? 방금 말했다시피 look at look at 어려운 건 아닌데. 자, look은 무슨 뜻이었어? look 지난번에 배웠어. 보다이라고 했잖아. 내가 보다 보이다였어. 보이다. 됐어? look at이 보다예요. 됐어? 무엇을 보다. look for는 무슨 뜻일까? 혹시 아는 사람? 자주 나오는 단어예요. 그렇지. 무엇을 찾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혹시 알려나? look up to? look up to? 혹시 알겠어요? look up to?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미리 쓸게요. 무엇을 존경하다라는 뜻입니다. 존경하다. 왜 그러냐면요. look이 자 다시 한번 look은 보는 건데 up은 위쪽이잖아. to는 뭐뭐 쪽으로 이런 뜻이죠. 뭐뭐로 그 위쪽으로 오 이러면서 보는 거야. 우러러 보다 이런 뜻이 돼요. 우러러 보다. 그래서 존경하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wait for 뭐 이거는 모를 수가 없겠죠. 누구누구를 무엇을 기다리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뜻. 자 그다음에 think of도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무엇을 생각하다. 됐죠? 수연이는 요거 필기하면 돼요. 뭐 지운 게 있긴 있는데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만 필기하시면 돼요. 그 3형식 거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얘네들 다시 한번 무엇이다? 무조건 목적어를 전치사 뒤에 위치시킨다라는 게 바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삼형식에 대한 거는 이제 원래 뭐 이거 말고도 많이 있지만 너무 많은 거를 다루기에는 또 필기할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분이 또 익혀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이 정도로만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형태로 되어 있고요. 목적어 자리에는 명사만 온다. 동사를 우리가 이때 타동사라고 부른다. 지난번에 배웠다시피. 근데 이 녀석이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이어동사라는 녀석이 있는데 바로 뭐다? 동사와 부사가 합쳐지는데 의미가 달라지는 타동사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예시로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었죠. 자, 이거랑 비슷하게 자동사와 전치사가 결합된 녀석도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목적어를 전치사 뒤에다가 위치시킨다. 이어동사는 목적어가 대명사면은 무조건 요 사이에만 써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것과 무관하게 무조건 뒤에다가 쓴다. 이렇게 특징이 잡히게 됐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삼형식은 이 정도로 뭐 마무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문을 한번 좀 이제 보자면요. 예문을 좀 몇 개 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3- 어디를 볼까? 3-4를 볼까요? 좀 긴 걸 보자. 긴 거. 근데 잠깐만, 우리 지금 수연이가 다 못 썼을 텐데 이거 아직 지우면 안 되죠? 여기 지워도 돼요? 아직 안 돼? 알았어. 여기 위쪽은 지워도 되지. 위쪽. 알았어. 위쪽은 지울게요. 여기만. 네. 자, 저 3-4 부분을 좀 잠깐 보자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문 분석을 할 때 뭐 이 정도는 뭐 문장이 워낙 짧지만 만약에 문장이 길게 나왔다라고 한다면요, 동사를 먼저 찾으면 구문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does not depend on이라고 나왔네요. depend on. 이 depend on은요 이쪽에 속합니다. 이쪽. 알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뒤에 나온 거고요. 자, 그래서 does not depend on 주어로 동사로 갔다면 앞에 나와 있는 이 that's a friend가 friendship이 주어인데요. 정말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이 thats가 주어예요. 정말 정확히 따지자면. 그래서 이 덩어리는 이 thats를 수식하는 형용사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뒤에 length of acquaintance 요 전체가 이제 목적어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구문 분석할 때 한 가지 약속을 좀 정하자면요. 앞부분에 보면 전치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이렇게 쓰자. 이렇게 좀 약속을 합시다. 자, 그래서 구문에 맞춰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depth는 깊이잖아. 깊이는 어떤 깊이는 우정의 깊이는 주어니까 은는이가 붙였고 동사 does not depend on. 자, depend on은 뭐뭐에 달려있다 또는 뭐뭐에 의존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래서 뭐뭐에 달려있지 않다, 뭐뭐에 의존하지 않는다. 뭐에? length of acquaintance. 자, acquaintance라는 거는요 원래는 지인이라는 뜻인데 지인 또는 뭐 아는 사이 뭐 이런 뜻이에요. acquaintance가. 그래서 지인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다 이거죠. 직역을 하면 지인의 길이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알고 지낸 기간과는 상관이 없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뭔가 좀 사이가 깊거나 뭐 그런 게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한 문장 정도만 이제 구문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혹시 다 썼어요?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은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께서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사형식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사실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할 부분이 사실 여기가 좀 더 많겠죠. 자, 다 지우고 사형식 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볼게요. 여기도 역시나 똑같이 형태를 먼저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형태죠. 주어, 동사, 자, 간접 목적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문법을 배울 때는 용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이 I.O를요 간접 목적어 이렇게 칭하잖아, 그렇죠? 간접 목적어. 이 D.O를 직접 목적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왜 간접 직접이냐면요. O는 아까 말했다시피 목적어죠. object. 그리고 I는 indirect라는 뜻이에요. indirect. indirect가 간접적인. D는 direct. 그래서 직접적인.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간접이랑 직접이랑 이게 뭐예요? 뭐 때문에 간접이니 직접이니 이딴 말을 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가 알고 있는 목적어에 가장 많이 해석이 되는 패턴은 을을 붙여서 해석하는 거죠. 을을 붙여서. 그렇죠? 자, 그래서 을을 붙여 해석하는 목적어가 많으니까 을을이라고 해석되는 녀석이 좀 더 목적어 의미에 직접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적어 의미에 좀 더 직접적이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목적어라 칭하고 이 부분이 뭐뭐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이 녀석은요. 목적어가 맞기는 맞는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목적어의 뜻, 즉 을을로 해석되지는 않고 목적어가 맞긴 맞는데 이 뜻은 아니야. 그래서 얘는 조금 의미가 좀 간접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간접 목적어는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얘가 얘에게 뭐뭐를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 그렇지?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이 동사 부분이 해석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얘가 내가 서에게 볼펜을 그렇지. 그게 포인트거든. 자, 잘 봐봐. 지금 어떻게 말했냐면요. 이 사형식에서의 동사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가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야. 뭐뭐해 주다. 됐어?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이 된다는 거.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요. 전부 다 주다를 붙이면 돼요. 주다. make는 원래 만들다죠. 그렇지? 근데 사형식에서 쓰이면 만들어 주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buy 물건을 사다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사 주다. 됐어요? give는 어때요? give는 원래 주다라는 뜻이니까 그냥 주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형식에서 쓰이는 것들은요, 전부 다 뭐뭐해 주다라고 해석이 되거든. 그럼 여러분 잘 봐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라는 거죠. 주다. 이거 안 써도 돼요, 이거는요. 자, 주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죠. 자, 우리가 준다라는 말을요, 좀 더 있어 보이게 말해볼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수여한다라고 표현해요. 수여한다. 여러분 상장 받아보셨죠? 못 받은 사람도 있을 테니까. 자, 어쨌든가 이 상장 받으면요, 위 학생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래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 그렇지? 그 수여한다라는 게 뭐야? 준다는 거야, 준다는 거. 그래서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수여 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수여 동사. 됐어요? 근데 수여고 나발이고 여러분 뒤에 목적어 나와 있잖아.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던 거죠. 뒤에 목적어 나와 있으면 무슨 동사다? 타동사예요. 타동사. 됐어요? 타동사인데 특히나 우리가 사형식에서 쓰이는 동사는 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다 동사 이렇게 부르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수여 동사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얘가 뭐뭐에게 뭐뭐를 해주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게 사형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형식에서는 뭔가 특별한 녀석이 있느냐? 사형식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배웠던 1, 2, 3형식처럼 특별한 구문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사형식 문장을 3형식 문장으로 바꿔 쓸 수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건요, 다시 한번 사형식이야, 사형식. 근데 이 사형식을 어떻게? 3형식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고요. 자, 어떻게 바꿔 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3형식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3형식 아니야? 그치? 그리고 이 목적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을을 붙여 해석하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우리 4형식에서 을을 해석에 해당하는 것은 요놈이죠, 요놈. 그럼 잘 봐봐. 얘만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만 없애버리면 3형식이 되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을을. 됐어? 근데 얘를 우리가 그냥 생으로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문장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은 얘랑 얘를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자리를 바꿔요. 그럼 여기가
직접 목적어였던 놈, 여기가 간접 목적어였던 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리를 바꿉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자리를 바꾸고 끝내버리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왜? 여기를 뭐뭐에게로 해석해야 되고 여기를 을로 해석해야 되거든요. 그럼 말이 이상해지겠죠. 내가 서하에게 펜을 주다가 돼야 되는데 내가 펜에게 서하를 주다가 돼버려요. 이게 말이 이상해지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 필요하냐면요. 이 에게라는 의미를 가진 어떤 단어가 필요해요. 에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 그래서 에게라는 말을 요 앞에다가 붙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전치사 to, for, of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네가 전부 다 무슨 뜻이야?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뭐에게.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구문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전치사의 명사가 나왔죠. 그렇죠? 자, 요거는 제가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거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 팁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그 전치사에 플러스 명사 있잖아요. 요 덩어리죠. 요 덩어리. 요 덩어리는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두 개.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는 부사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이 덩어리는요. 이 덩어리. 알겠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목적어 나왔고 삼형식인데 전치사의 명사니까 뭐다? 형용사 또는 부사. 결국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수식어. 그럼 이 덩어리가 수식어니까 수식어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없다고 생각해도 되거든.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만 나온 삼형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쓰여있는 to, for로는 전부 다 뭐다? 이거 안 쓸게요. 이 to, for로는 전부 다 뭐뭐에게라고 해석이 되는 녀석이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의문점이 들 수 있는데요. 어떤 의문점이냐? 쌤, 그러면 여기에서 전치사 to, for 아무거나 쓰면 돼요?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에 따라 달라집니까? 어떤 단어예요? 어떤 단어? 아, 단어라며. 어떤 단어? 앞에 나와 있는 동사에 따라 달라져요. 동사에 따라. 알겠죠? 그러니까 동사를 뭘 쓰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to를 쓰고 어떤 거는 for를 쓰고 어떤 거는 of를 쓰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근데 보통 문법책을 보면은요 그냥 종류가 나와 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볼게요. to를 쓰는 경우에는 앞에 동사가 뭐 예를 들어 give라든가 뭐 teach라든가 뭐 send라든가 뭐 이런 동사가 나오면 to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어. 설명을 보면 뭐 for를 쓰는 경우는 뭐 make라든가 뭐 buy라든가 뭐 get이라든가 cook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 나와 있거든. 이런 단어 나오면 for를 쓴다. 그리고 뭐 ask라든가 아니면 inquire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쓰면은 of를 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니네 입장에서는 이거 일일이 다 그럼 다 외워야 되느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암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되라고 제가 요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그러니까 얘네는 왜 to를 쓰고 얘네는 왜 for를 쓰고 얘네는 왜 of를 쓰느냐 그걸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렇게 외우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결론을 먼저 쓰자면 이 to를 쓰는 요 동사들 있죠. 요 동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볼게. 뭔 말인지 몰라도 일단 써보세요. 바로 뭐뭇을 주는 경우. 일단 이렇게 써보시고요. 자, for를 쓰는 동사. 얘네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과정을 거쳐서 주는 경우. 과정을 거쳐서 주는 경우. 과정을 거쳐서. 자, of 같은 경우는 얘는 간단합니다. 질문의 의미인 경우.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한번 써보세요.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지금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자, 일단 한번 써보시고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은 가장 이해하기 쉬운 of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ask 물어보다잖아. 그치? inquire도 물어보다라는 뜻이야, 얘들아. 그래서 of를 쓰는 경우에는 결국에 뭐다? 질문의 의미인 경우에는 질문의 의미, 그러니까 물어보다의 뜻일 때는 of를 쓴다.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이 두 가지가 문제인데 얘는 바로 준다고 했고 얘는 과정을 거쳐 준다 했어요. 자, for를 먼저 설명해 볼게요. 자, 봐봐. make를 썼어. make에서 어떻게 한다? 만들어 주다 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그럼 잘 봐봐요.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만들어.
그리고 주는 거야. 됐어? buy는 어때요? 사서 주는 거야. 산다는 과정을 거쳐서 주는 거죠. 됐어? cook 어때요? cook 요리해 주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요리를 해 그리고 주는 거예요. 됐어? get은 어떨까? get은 얻다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얻어서 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어떤 과정을 하고 나서 그리고 주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야. 그럴 때는 뭘 쓴다? for를 쓰는 거예요. 알겠죠? to 같은 경우는 바로 줍니다. give 그냥 주다. 됐어? teach 어때요? teach라는 게 가르쳐 주다 이렇게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가르치고 나서 주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냥 가르쳐 주다. 됐어? send 보내주다. 보내서 주다 이게 아니잖아. 보내주다. 됐나요? 따라서 to를 쓰는 경우는 다이렉트로 주는 거야. 다이렉트로. 됐어? to는 뭐라고? 다이렉트로. for는 뭐야? 뭔가를 해서 주는 거야. 이게 for. 됐어? oven은 뭐야? 물어볼 때. 됐나요? 이렇게 여러분이 암기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기본적인 거, 4형식을 4형식으로 바꾸는 거, 이거는 사실 뭐 중등부 뭐 이제 문법책 같은 거 보면 뭐 사실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좀 실질적인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요것만 말씀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지울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 너무나 중딩스러운 거였고요. 중딩스러운 거. 우리가 여기 지워도 되는 거죠? 여기 지울게요. 자, 실제로 조금 여러분에게 더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패턴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다가 주요 패턴이라고 써볼게요. 주요 패턴. 자, 주요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요. 자, 4형식 구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간접 목적어 나옵니다. 자, 그럼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직접 목적어 자리에 뭘 쓰냐면요. 일단 직접 목적어 한번 써볼게요. 이 직접 목적어 요 자리에다가 뭘 쓰냐면요. 명사 절을 쓰는 패턴입니다.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이게 정말 많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또 질문을 한번 해봐야겠네. 얘들아, 절이 뭐예요? 절? 절이란 게 뭐야? 절? 절? 이거 절? 절? 이거 아닙니다. 두 개 이상이 뭐라고요? 두 개 이상의 문장? 저기 미안한데 뒷말로 갈수록 뭐가 많이 흐려져갖고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네, 제가 쉽게 알려드릴게요. 자, 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주어와 동사가 결합된 형태, 이걸 절이라고 해요. 쉽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 나오면 그냥 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주어 동사 있는 덩어리, 이거를 절이라고 불러요. 자, 그런데 이 덩어리가 명사의 역할이에요. 덩어리가. 그걸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자, 혹시라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in the house라고 한번 써볼게요. in the house.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보세요. in은 전치사죠. 그렇죠? the house는 명사입니다. 그렇죠? 하나씩 따지고 보면은. 근데 이 덩어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덩어리. 이 덩어리는요. 일단 덩어리 안에 주어 동사가 없죠. 이렇게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 자, 주어 동사가 있는 덩어리는 절. 주어 동사가 없는 덩어리를 구라고 부르거든요. 구. 됐어? 근데 이 덩어리를 한번 해석해 보면은 집에 이렇게 해석하죠. 집에. 집에라고 지금 해석이 장소를 의미해주고 있는 거잖아. 집에서, 집 안에서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장소를 말해주는 역할은요 원래 부사가 하는 역할이거든. 부사. 그러면 잘 봐봐. 얘는 전치사고 얘는 명사지만 덩어리는 부사예요. 덩어리는. 그래서 이 덩어리 이름을 부사구라고 부르는 거야. 됐어? 자, 이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명사절이라는 것도 뭐냐면요. 접속사에다가 주어의 동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하나씩 품사를 따져보면 얘는 접속사고 얘는 명사고 얘는 동사예요. 하나씩 따지면. 그렇지? 하지만 덩어리는 뭐냐고. 덩어리. 이 덩어리는 명사 역할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명사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 좀 지우고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4형식 구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패턴이 다시 한번 뭐다? 바로 이 패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오늘 숙제로 해야 되는 요 분량 부분, 뒷부분을 보면요. 이게 전부 다 4형식 패턴이에요. 4형식 패턴. 그러니까 4형식 요 패턴이 좀 많이 나와요.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예문을 좀 하나 써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말했어. him. 그에게 뭐라고 말했냐? That she was honest. 뭐 이런 식으로. 됐어요? 예문을 써보자면. 자, 그러면은 지금 문장을 한번 분석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주어 나왔고 동사 나왔고 힘이 뭐야? 간접, 목적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지금 요 덩어리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요 덩어리 안쪽을 살펴보면은 어떻습니까? she라는 주어 나왔고요. was 동사 나왔고요. honest 보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주어 동사라는 덩어리가 있으니까 요 녀석의 이름은 절. 됐어? 절인데 이 네모가로가 하는 역할이 뭐다? 직접 목적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명사밖에 없죠. 명사. 그렇죠? 그래서 이 네모가로가 명사 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냐? 나는 말해 주었습니다. 뭐뭐 해 주다. 됐어요? 수요 동사. 나는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대절이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대절이라고. 그녀가 정직하다고. 됐어요? 그녀가 정직하다고 나는 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단순하게 이렇게 한 단어 이렇게 나오는 거는요. 그냥 중학교 1, 2학년 딱 그 수준이고요. 실제로 4형식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직접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이 오는 패턴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다. 선생님, 그러면 명사절의 종류가 뭐가 있는데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 딱 2개만 알려줄게요. 이 명사절의 패턴 딱 2개 제일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명사절의 종류가요. 여기 위에다 쓸게요. 저는요. 첫 번째는 선생님이 지금 예문으로 쓴 that 주어 동사라는 패턴입니다. that 주어 동사.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주어가 동사라고 이렇게 해석하면 딱 떨어져요. 주어가 동사라고. 그래서 그녀가 정직하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패턴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패턴은 혹시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간접 의문문이라는 게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간접 의문문. 그래서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패턴이 있습니다. 의문사의 주어 동사.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의문사는 니네가 아는 뜻을 해석하면 돼요. 니네가 아는 뜻. what, 무엇을, 뭐 when, 언제, where, 어디서 다 아는 거잖아. 니네가 아는 뜻을 해석하면 되고 이 주어 동사만 해석을 좀 알려줄게요. 주어 동사만. 이 부분만. 주어가 동사 할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주어가 동사 할지. when이 붙으면은 언제 주어가 동사 할지. 됐어요? 뭐 what이 붙으면 무엇을 주어가 동사 할지. 뭐 how가 붙으면 어떻게 주어가 동사 할지. 됐어요? 니네가 아는 뜻으로 그대로 집어넣으면 된다.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이렇게 되는데요. 자, 예문을 좀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찍을게요. 자, 4-2번에 있는 예문을 좀 볼 건데요. 영어로 쓰여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분석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could you tell me 하고 나왔으니까 이제 의문문 문장이네요. 그래서 여기 you 나왔고요. 이 could는 조동사죠. 자, tell이라는 동사 나왔고 me가 뭡니까? 간접 목적어입니다. 됐어요? 그 뒷부분을 보시면 요 덩어리가 바로 뭐야? 이 덩어리가 직접 목적어야. 됐어? 이렇게 생겨먹은 거야. 자, 그러면 요 문장을 보면 얘들아 여기에 뭐가 나왔어? where라는 의문사 나왔죠. 그리고 the survey station 주어 나왔죠. 그 다음에 is라는 동사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의문사, 주어, 동사, 간접 의문문이 나온 거지. 됐어? 그러면 쌤이 알려준 패턴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해볼까요? Could you tell me? 너는 나에게 간접 목적어니까 말해주다를 써야죠. 근데 could가 붙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니? 뭐를? 네모 괄호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 너는 나에게 네모 괄호를 말해줄 수 있냐? 어디에 지하철역이 있는지를. 됐어요? 어디에 지하철역이 주어가 동사하는지를 어디에 지하철역이 있는지를. 됐어요? 나에게 말해줄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지금 4-2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뭡니까? 4형식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
가장 많이 나오는 패턴이 지금처럼 주어 동사 반복 직목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명사 절의 형태가 나옵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뭐 중등부는 당연하고요 고3에서도 사실 되게 많이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꿔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솔직히 몰라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해요. 왜? 안 나와요 시험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근데 얘는 중요해요. 얘는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났으니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이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퍼지는 게 안 좋아져. 뭐가 안 좋아? 뭐야 이게 필자리 어디 있고 잘못 먹었어. 다음 시간까지 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은 뭐 사실 해도 돼갖고 뭐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네. 네,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설명해도 될 것 같아요. 시간이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 남은 시간 동안 해야 될 거를 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를 먼저 좀 말해주세요. 미리 말해줄게요. 오늘이 5월 25일이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 있죠? 필기한 내용 복습하시면 됩니다. 3에서 4형식이었죠? 이거 방법은 제가 안 써도 되죠? 이제 하는 방법 아시죠? 예, 제가 또 안 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잠깐만요. 이거 지난번에 내가 페이지가 다르지? 지난번 몇 페이지까지였지? 7페이지부터 사용식이니까 이거 체크해놨네. 12페이지까지 맞아요. 네. 자, 그래서 7쪽에서 12쪽까지 거기에 써있는 이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써줄게요. 이제 단어 조사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석해야 되고 영자까지 전부 다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구문 분석은 필수적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채점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해석을 채점하려면 그 뒤쪽을 보면 알겠고요. 반대로 영작을 채점하려면 앞쪽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채점을 해주시면 되겠고 구문 분석은 제가 직접 채점을 해드릴게요. 알겠죠? 구문 분석만. 그래서 아이고 뭐가 돼요. 자, 아무튼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리고 좀 이제 그 개별 첨삭을 해줄 건데 그 첨삭하기 전에 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좀 이제 그 학습에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좀 관련된 건데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께 죄송해요. 뭐요? 뭐지? 죄송해요. 갑자기 아들내미한테 전화가 와. 죄송합니다. 자, 어떤 거냐면 그 여러분한테 일단 한 번씩 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직 여러분을 이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이제 좀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이제 몇 가지 있어서 제가 한 번씩 좀 여쭤볼게요. 일단 그 서화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 공통 질문이에요. 공통 질문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여러분은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 학원을 이제 각자 이제 다니시는데 뭐 영어뿐만 아니라 뭐 수학이나 이런 것도 다니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 학원을 다니는 게 본인의 의지인가 아니면 엄마의 의지인가 이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뭐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 쪽을 하고 싶은지. 그래서 그걸 좀 여쭤보려고요. 우리 서아는 좀 어떠세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것 같아요? 본인의 의지. 잠깐만요. 이거 얘기하려면요. 이거 영상 좀 촬영 중단하고 얘기할게요.